스티치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코비를 납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거프는 자신의 애제자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곧 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소드가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소드의 일원들은 매우 합이 잘 맞는 모습을 연출하며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을 한 곳에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 바로 거프가 날아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해적들이 모인 곳에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해적들은 모조리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함께 날아온 군함을 프린스 글스 소장이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군함을 안전하게 착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는 타시기도 타고 있기에 스모커 역시 하치노스 섬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맞고 리타이어 되지 않은 일부 해적들은 거프 자식 용서 못해 저 영감 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자 해군들은 움직이지 마라 해적들, 피해가 더 커지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며 해적들 보고 쓸데없는 저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하 납득이 안 가는구만, 나도 완전히 녹슬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프는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보다도 6살이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프의 나이는 78세입니다. 그렇기에 거프가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며 아직도 사왕급 무력을 가진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프가 녹슬었다는 말을 하자 해적 한 명은 매우 놀라며 웃기지 말라고 이 이상 파괴하게 둘까 보냐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는 아론 돈클리크 등 이스트 블루에 걸출한 강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뒤 이스트 블루 내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현상금도 3천만 베리를 달성하며 어엿한 해적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더 이상 이스트 블루에서는 이룰 것이 없었으며 더 머무를 이유도 없었기에 위대한 항로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위대한 항로와 이스트 블루를 이어주는 마을 로그타운에 도달하게 되었고, 로그타운은 루피가 목표로 하는 해적왕 로저의 고향이자 로저가 처형된 곳이기에 해적들에게는 의미가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피는 로그타운에 잠시 머무르며 해적왕의 발자취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그타운을 지키던 인물은 해군대령 스모커였고, 스모커는 이스트 블루의 최고 문제아 루피가 로그타운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직접 루피를 잡아서 임펠다운으로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처음으로 등장한 원피스의 자연계 악마의 능력자이며 작중에서 처음으로 루피에게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루피를 위기로 몰고 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밀짚모자 일당이 처음으로 마주한 해군본부 소속 영관급 장교인 인물이기에 스모커는 첫 등장 당시에는 세계관 최강 자급 포스를 풍겨댔습니다. 폐왕색 패기는 단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전투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폐왕색 패기를 휘감아 공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폐왕색도 휘감을 수 있는 거지? 물었고, 카이도우는 그렇다, 극소수의 강자만이 말이지 라고 말하며 극소수의 강자는 폐왕색 패기를 활용하여 전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 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카이도우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카이도우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것 외에도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며 공격에 활용하는 경지도 존재하며, 현재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여 공격하는 모습을 선보인 인물은 샹크스와 로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폐왕색 패기를 고도로 숙련한 이들이 충돌하게 된다면 닿지 않고 충돌하는 것이 가능하며 충돌만으로 하늘을 갈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폐왕색 패기를 극한으로 단련하여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해버리는 경지에 올랐고, 샹크스는 견문사에 견문색의 살인마 등의 이명이 생겼습니다. 세라핀 미호크가 맹공을 퍼붓자 카쿠는 조심해 롤로노아, 내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질질 끌려는 거냐? 말하며 자신들을 풀어줄지 말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CP형 너희의 임무를 물어봐도 되겠나? 라고 물었고, 루치는 7인의 베가펑크를 제거하는 거다 라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했고, 카쿠는 놀래며 야, 그 베가펑크가 내 눈앞에 서 있잖아 말하며 때로는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거기에 더해 스투시가 너희를 배신한 건에 대하여 넌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테지라고 말하며 스투시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루치는 그래 절대 용서 못한다 라고 말하며 또 다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고, 카쿠는 이 상황을 벗어날 생각은 있는 거냐?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마치 루피와 조로를 떠올리게 CP형의 1인자와 2인자, 밀짚모자 1당의 1인자와 2인자는 어딘가 닮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론티어 돔이 나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로는 다급해하며 저건 나미의 비명이다. 4명 다 알아서들 날뛰고 있군. 지켜야 하는 건 베가펑크 7인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며 세라핌들의 습격에 의하여 밀짚모자 일당의 약체들과 베가펑크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샤카에게 루치와 카쿠의 수갑의 열쇠를 요구하였고, 샤카는 루피의 판단을 존중해주며 자네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부디 스텔라를 지켜주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수갑 열쇠를 받은 이후 루치에게 저 4명의 적들을 모두 날려버린 뒤 나한테 못 이긴다고 해서 내 동료와 베가펑크들에게 화풀이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루치에게 자신을 이긴 이유가 아니라며 자신의 동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로는 멍청아 그런 도발에 이놈들이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제 아무리 루치라 할지라도 굳이 루피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조로의 예상과는 달리 루피의 도발에 걸려들었고, 루치는 바라던 바다 다른 놈들보다도 내가 먼저 죽이고 싶은 건 내 놈이니까 말이다. 내 놈의 동료를 죽이는 건 그 이유다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의 성격상 이 말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으며 루피 역시 우선은 이들을 풀어주고 훗날을 생각하기로 결정했기에 곧 바로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었고 임시 동맹이 체결됩니다. 흰수염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강이라고 불리는 흔들흔들 열매입니다. 그래서 흰수염은 진동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대기를 부숴버리거나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파괴력만큼은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독보적인데요. 흰수염은 가볍게 기술 한 가지를 사용했을 뿐인데 높이가 최소 100m는 넘어가는 해일이 생성되기도 하였으며 바다가 마치 케이크처럼 갈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 티치에게 치명타를 넣기도 하였으며 진동을 이용하여 해군의 공격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모습도 연출하며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자 커프와 생고쿠도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며 해병들은 흔들흔들 열매의 공포가 끝나지 않았던 건가? 라고 말하며 경악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흔들흔들 열매는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상을 가졌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폐왕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며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카이도우는 폐왕색을 휘감는 것은 폐왕색을 소유한 인물들 중에서도 극소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와의 대결에서 패의감을 선보이며 악마의 열매 없이 패기로만 세계의 정점에 오른 로저와도 대등한 폐왕색 패기를 보이며 흰수염은 패기도 매우 뛰어난 인물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잠을 자는 상태로도 칠무회급의 강자인 에이스의 기습을 너무나도 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며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도 뛰어남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로저와의 대결에서 흰수염은 눈이 빨갛게 변하는 모습이 연출되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는 연출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해적왕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해적 중에 정점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차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로저는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며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너 해적왕이 무슨 존재인지 알기는 한 거냐?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루피조차 넘볼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에 등극하는 방법은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마치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조이보이가 남긴 데비보 원피스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그랜드 라인을 통합해야 하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적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해적왕에 근접한 상황들조차도 사실상 흰수염을 제외하면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가 없기에 해적왕에 등극한 로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로저의 무력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오로지 해적왕이라는 칭호 하나만으로 로저를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의 실질적인 인자인 인물이며 빅맘에 이은 차기 빅맘 해적단의 선장으로 추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서열상으로는 카타쿠리의 형이자 빅맘의 첫 번째 아들 페로스페로가 빅맘 해적단의 2인자이나 무력, 카리스마, 리더십 등을 모두 고려하며 페로스페로보다는 카타쿠리가 선장이 되는 편이 빅맘 해적단의 미래에도 더 이로워 보입니다. 또한 빅맘 해적단의 선원들 대부분이 차기 선장으로 카타쿠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와노쿤이 전쟁에서 키드와 로우 듀오의 협공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키드와 로우 듀오에게 패배한 이후 마그마로 떨어져 버렸고 꽤 오랜 기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푸딩이 마마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기에 빅맘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토트랜드를 급습하여 토트랜드가 사실상 쑥대밭이 되어버렸기에 빅맘 해적단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 라는 말이 있기에 카타쿠리가 빅맘 해적단이 위기에 빠진 이 순간 빅맘의 의지를 이어받으며 새로운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토트랜드 편 이후에도 필름 레드, 표지 연재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기에 재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캐릭터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폐왕 스펙기를 보유한 인물이기도 하기에 리더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훗날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된 카타쿠리가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